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과목 마지막 3과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종류가 조금 나오는데 일반형, 보통, 화물 운송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형이라 하면은 보통 그냥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덤프형은 우리가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낙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덤프트럭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흙 같은 거 쌓아서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낙하, 이제 물건들이 밑으로 쑥 쏟아지는 흙 같은 것들 보통 많이 담죠. 그리고 벤형은 지붕에 덮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덤프트럭에 지붕이 있다. 그러면 벤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수용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냉동차, 곡물, 사료 같은 거 운반하는 뭐 탱크로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특수용도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특수 자동차랑 용도형이랑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동차는 견인형, 군한형, 특수용도형 이렇게 있습니다. 견인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레카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고요. 군한형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차를 꺼내는 이런 것들 포함되는데, 군한형은 말 그대로 차를 뭐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조금 더 헤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인형은 말 그대로 끄는 거 정도밖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용도형 아까 위에 나왔던 건데 말 그대로 특수용도, 이 특수 자동차 안에 특수용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수 자동차 안에는 견인형, 군한형, 특수용도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 사항에 대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신고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가 계산서. 맨 처음에 이 원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운임 요금표, 거리당 따른 운임이나 요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비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운송 사업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운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임을 책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운임이나 요금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요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 얼마 정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얼마 정도 받을 거다. 라고 하는데 변경 신고 때는 아까 뭐 있었죠? 운임 요금의 신고 대비표를 함께 신고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법이 조금 있는데, 자,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크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를 해요. 아, 요거는 내가 좀 힘들었는데 한 10만 원 더 주셔야겠어요. 요런 거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뭐 규격이 맞지 않는다던가 안전을 위반한다던가 미풍양속을 뭐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거부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통에 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허가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대상. 자, 요거는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변경신고를 할 때 내가 뭘 허가받아야 되냐? 자, 상호 변경됐을 때 얘기해야겠죠?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얘기해야겠죠? 화물 취급소인데 오타가 있네요. 자, 화물 취급소가 설치를 되거나 이제 폐지를 한 경우 해야 되고, 화물 자동차가 폐차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입니다.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단 주사무소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내가 쓰고 있는데 사업용으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장관에게 신고한다? 아니죠. 자, 내가 자가용을 사업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도 영업용으로 써도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런 건 전쟁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수송이 진급이 필요하다? 일단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용 화물차나 철도 등 화물 운송 수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써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영농, 조합법인, 자, 농사 짓는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화물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이나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법령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내용 보시면은 먼저 6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을 하는데, 자, 운송 사업을 경영을 했어요. 자, 원래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법적으로 운송 사업을 이제 내가 돈 받고 대신 해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요거를 만일에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자, 그리고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는 한데, 자, 어떤 거죠? 아까 말했던 비상사태나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인데, 자,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서 제공을 하거나 임대한 경우.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 기준으로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시려면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받으실 건데, 받으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신규 검사, 유지 검사, 특별 검사 나뉘는데, 자,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규 검사 받고, 자, 이제 신규 검사를 해서 이제 다 땄어요. 자, 유지 검사는 뭐냐면은, 자, 신규 검사 때 적합 판정을 이제 받았죠. 여러분들이 받을 건데, 그래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자, 이 취업의 기준은 뭐냐면은 화물 관련된 종사, 관련된 취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직종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취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유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사실은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다시 화물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유지 검사 받아야 되고요. 특별 검사는 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교통사고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 1과목 첫 번째에서 배웠었죠. 뭐 도주사고라던가 아니면 사망사고, 뭐 이런 신호 위반 사고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어요. 사망 기준 72시간이죠. 자, 이걸 해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람. 자, 이것도 우리 부상 기준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이런 건 상관없고,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숫자 외우기가 까다로운데 일단은 사망, 부상을 입혔는데, 자, 요런 것 때문에 점수가 81점 이상이다. 사망인데 근데 사망은 벌점 90점 기억하시죠? 자,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뭐 바로 특별 검사 들어가는 거고, 부상인데도 내가 내가 사고를 일으켜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한 방에 81점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 검사를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금이나 징역이 좀 많기는 한데 좀 큰 거 먼저 기준 잡을게요. 2년 이하나 2천만 원. 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허가를 안 받았거나 부정하게 받은, 자, 요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요런 경우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경영자, 그리고 허가를 안 받고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경영자, 그리고 운송 가맹 사업 경영자. 자, 운송 사업, 운송 주선 사업, 운송 가맹 사업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았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조건 2년 이하라고 나오는 2년이다,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의 만일에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경영자가 받아야 할 벌금은 얼마인가 하는데 막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외운 숫자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면은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500만 원도 가능하다. 뭐 상황에 따라서 벌금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다. 라는 개념 좀 잘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하면서 제공을 하거나 임대한 자. 그리고 요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기도 한데 6개월 사용 금지도 같이 받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금품을 주고받았어요.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 모두 자, 요런 징역 벌금 받습니다. 자, 요거 과태료 아니고 벌금이라는 것도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규정을 위반해서 사업을 양도했어요.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이런 거 딱 들어보면은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세다. 이렇게 기준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화물 자동차를 말소하게 될 사유들이 몇 개 생길 건데, 크게는 5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계속 이거 5개만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게 반품을 했어요. 반품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말소를 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차량이 초과됐어요. 반품해야겠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조금만 더 써봐야겠다.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벌금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출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됐어요. 멸실됐으면 이미 고장 난 거죠. 그러면은 고쳐야 되는데, 자, 고치려고 가보니까,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 여기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자동차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연구 목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 자동차 이런 데서 이런 용어로 많이 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말소를 하고 써야 된다. 왜? 말소를 하면은 이걸 타고 나가면 안 되겠죠, 도로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소는 언제 되냐?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자, 내가 이걸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럼 요 날부터 1개월, 정확히는 30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시험에는 뭐 1개월로 많이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실행을 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와서 저희 걸 직접 해주진 않죠. 자, 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것도 시도지사가 실행을 한다.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교통안전 표지판 종류. 자, 요거는 5개예요. 그냥 여기에 만일에 보기가 이 5가지가 없다. 그냥 고르면 씌우면 돼요. 자,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자, 그러면 앞에 따보면은 주규지 번호. 주규지 번호에서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진로 양보 의무인데 여기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앞지르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앞지르기 하면은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다. 뭐 깜빡이를 킨다? 그러면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우측으로 피해야 되죠. 자, 근데 요거 우측으로 안 피하다 사고 나면은 나중에 뭐 우리가 과실 잡힐 수도 있으니까 우측으로 해야 되고, 자, 앞지르기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좌측 깜빡이를 킨 상태로 앞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앞지르기는 왼쪽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둘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비탈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위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운 자동차가, 동승자가 없어요. 그러면 없는 차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도 이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다? 그러면은 많이 타고 있는 차가 이겨요. 웬만하면 과실을 이깁니다. 그래서 웬 버스랑 뭐 사고 난다, 승합차랑 사고 난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게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인데, 이건 목적이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예방, 그리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속 가능,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자, 말은 되게 번지르르 하죠. 그래서 이 번지르르 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용어들 조금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기 오염 물질. 자, 이거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고체나 기체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 가스는 말 그대로 기체죠. 매연도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유이탄소가 있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매연은 고체예요. 요거 우리 차에 쌓입니다. 그럼 검맣게 나오죠. 그리고 검댕, 요것도 입자상 물질 고체다. 자, 근데 매연이랑 검댕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 유리탄소가 응결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기체 형태로 있다가 달라붙었는지 이게 중요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시면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자동차 또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차를 우리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요. 자, 이런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보통 우리 경찰차, 그리고 택시, 그리고 버스, 이런 분들은 저공해 자동차로 이제 전환을 하라라고 나라에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안 하고 싶다. 왜 시킨 대로 해야 되냐?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공회전 제한 장치 보시면은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회전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줄을 거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우리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을 이루겠다라는 정부의 목적이 있으니까 요거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과목은 마무리할 거고, 2과목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